잘 배웠고 고개를 또 배웠습니다. 지금 일단 하기 전에 우리 사무관님 지금 안양의 자료 있다, 이 자료 참 좋잖아요. 그래서 타일을 좀 잡으셔서 경기도 먹거리 이용뿐만 아니라 시군 먹거리 이용 이렇게 공유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렇게 자랑을 좀 하고 또 공부합시다. 어떻게 가능하시겠어요?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질문 나오시면은 관리 센터장님이나 우리 과장님 계시니까 나를 모아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기도 하고 그냥 오셨으니까 한 번씩 돌아가시면서 한 말씀 하시고 이렇게 말씀했으면 좋겠습니다. 뒤에 우리 행정 우리 공무원 선생님들도 말씀하셔도 됩니다. 이런 게 어렵다. 예예예. 오늘 괴롭히지 마라. 오늘 거. 그걸 우리가 알았습니다. 우리 과장님이랑 팀장이랑 우리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큰 것만 알아서 저희도 이제 우리 과장님이랑 계시고 팀장 계신데 지금 제일 전문 국장님, 영종국장님하고 정담회를 했는데 경기도가 그 이후에 딱 한 개라도 잘 해보자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차관이 바로 아까 이야기했던 우리 노인이자 노인 이쪽에 공공급식 영예인 확대 그 차원에서 학교를 잔반하고 잔식이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지금 뭐냐 저기 나이비식이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지금 현재 3년 전부터 해서 시험센터가 지금 하고 있는데 아직 지금 우리 거 있으면서 안양하신다고 해서 우리 경기도도 5월달에 정기 회의에서 우리도 이 영역을 확대하면 그분들이 좀 내년부터는 좀 시도 실시가 될 수 있도록 좀 배워서 좀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조언 좀 많이 해주시기 부탁드려요. 네? 그렇다요. 네. 그렇게 말씀드리고 자 궁금한 게 예. 지금 저희 간담회 목표가 먹거리 연대 강화인가요? 잠깐 듣기는 했는데 그게 경기도에서 제안한 건가요? 예. 간담회가 목표가 뭔지 왜 경기도하고 안양시랑 같이 하는 건지 이게 좀 궁금했거든요. 설명이 가능하실까요? 그래서 우리 회의 때는 예를 드렸는데 이제 제가 이렇게 먼저 3월달부터 잡는 건 일정도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센터장님이나 양을 구해서 이렇게 잡으로 하나는 저희들이 연대 강화 시군 왜냐하면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경기도가 먹거리 계획만 5년 잘 되어 있지만 현장 신분이 움직이지 않는 먹거리 계획 부분들은 사실은 월요일 집같이 그렇게 되기 때문에 현장도 알고 배우면서 또 공무원 오셔가지고 현장을 좀 느끼시면서 경기도 먹거리가 좀 정상 작동될 수 있도록 좀 사업 한번 해보자. 그래서 지금 처음 실시해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범이 되는 데를 지원을 많이 해주시겠다 이런 이야기로 오신 거죠? 네, 비시장님, 과장님. 저게 경기도 안양하고 뭐 두 군데만 그런 게 아니고요. 사실은 주위원장님 오셨을 때 얘기가 시군하고 어떤 소통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필요하다 보니까 일단 안양구와 과천이 잘하고 있을 때 여기 시작을 해서 전체적으로 좀 해봤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에 사실은 들어간 거고 경기도 안양만 하겠다는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잘하고 있으니까 도와주시겠다라고 알겠다 이런 거죠. 좀 전에 답변이 좀 미흡하죠. 한 말씀 해주세요. 필요한 것까지는 이해를 하겠는데 예. 이거를 통해서 뭐가 될까? 이게 궁금했거든요. 논의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저희가 반영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처음 이제 첫 단추를 낀 거다 보니까 일단 여기서 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은 못하기는 하는데 다만 이런 논의장이 이제 지속이 되면 서로 좋은 의견도 교환할 수도 있고 정책에 반영할 수도 있고 그런 차원에서 이제 처음으로 여기서 시작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굉장히 이거에 대해서 환영하는 느낌을 갖고 있는 게 우리 안양시의 이런 성과들이 시비들을 계속 확산되어 나가는 게 경기도 전체에 영향을 끼쳐서 경기도민이 안전한 먹거리를 먹을 수 있고 이렇게 돼서 온다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강력한 희망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경기도 다 이렇게 돈 다음에 주민자치단체처럼 네. 그런 사업화가 이렇게 좀 구상이 됐으면 제한 먹거리 자체가 근데 이제 보통 학교급식의 주체는 그 교장하고 교육감이잖아요. 그리고 우리 먹거리위원회 공동위원장이 도지사하고
교육감하고 그다음 민간 이들 3인이 공동 운영하고 조례가 돼 있어요. 근데 지금 현재 학교 급식들이 우리 경기도만큼 잘 된 데가 없는데 교육청 자체도 방금 말씀하신 행사 있죠. 알리는 행사 이런 것들이 전혀 단절된 거예요. 그래서 그 연장선상에서 우리 경기도도 좀 홍보도 하고 알리고 체계화 시켜야 되고 먹거리 계획에서도 그런 구체적인 것들이 안 나왔어요 사실은. 그래서 오늘 말씀 주셨으니까 좀 과단히 좀 참고해 주시겠습니까? 네. 좋습니다. 저희는 그 고민행동으로 하는 거 지난번에 저희 세수연님이랑 같이 만나서 이야기를 했는데 장식기부 사업에 사실은 저희가 터 사회적 협동조합이라 이제는 저희가 환경부에 인간한 신생 새로운 단체라고 하나 보시면 되시는데요. 저희가 좀 열악해요. 운영비나 이런 것들이 좀 없긴 한데 혹시 장식기부 사업에 지난번에 도시락도 저희가 준비를 해놨다가 지속적으로 가능한 거를 이제 연결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그런 도시락 같은 거를 비용 같은 거를 조금이라도 저희한테 혹시 사업비로 좀 지정을 해주실 수 있는지 그거를 저는 한번 여쭤보고 싶거든요. 그 안양하고 도에서 말씀을 준비해 주시죠. 예. 저희 이제 지역 농산물 이제 포장 지원 사업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게 좀 목이 좀 남아있어요. 그래서 이제 다시 조사를 한 건데 마치 또 여기 이제 안양시에서 아까 팀장님도 적극 지원을 해달라 했는데 그런 거 신청을 하시면은 여기 보면은 이제 공동 식탁형하고 반찬 나눔형 이렇게 두 가지 유형이 있거든요. 그럼 이제 저희가 이제 경기도산 식자재 농산물을 이제 도와보시라고 해서 이제 지원해 주는데 그런 거를 이제 단체에서 시를 통해서 지원을 요청을 하면은 근데 물론 이제 시비가 들어가다 보니까 아까 이제 근데 적극 지원이 이제 도비 100%는 아니고 시도 같이 이렇게 참여를 해서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미 하고는 있는데 그때 한번 신청을 해서 하시면은 좀 근데 저희가 이제 기본 보조율 것도 이제 3대 7이다 보니까 시군이 되게 꺼려하세요. 70%라는 부분이 부담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하고 싶어도 어쨌든 간에 모든 사업이 다 마찬가지거든요. 시군에서 의지가 없으면 도저히 사업을 할 수가 지금 없는 상황이에요. 예를 들면 도비나 국표 100%이지 않는 이상은 현재로서는 어렵거든요. 아마 누구도 센터장님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다 포함해서 어쨌든 간에 시장 교수님 아까 의지라는 부분을 서로 말씀을 드렸지만 그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만 안양에서 적극적으로 저희 쪽이 요청을 한다고 그러면 저희도 그런 부분에서는 좀 반영을 해보고. 안양 씨는 적극적으로 지금 안 하고 계신가요? 아니요. 안양이 안 한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시군의 의지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맞아요. 맞긴 한데 하여튼 저희가 이거 어쨌거나 장식기부 하는 거에 그래도 많이는 아니지만 조금만이라도 예산을 잡아서 올해 하고 내년에 조금 더 하면 좀 더 잘하게 되면 좀 넓어지면 받는 거는 조금이라도 좀 예를 들면 시군 같은 경우는 동사무소에서 단체 공사단체 신청을 해서 반찬 기부 사업 그런 거 500, 1000 그렇게 신청하는 데도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안양은 육회원공동체가 그 사업을 시작하고 있는 게 육회원공동체가 푸드뱅크를 하면서 무료급식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처음에 그 사전 수요조사 할 때 경기도 사전 수요조사 할 때 시군이 어떻게 신청을 했냐면 이게 처음에는 먹거리 시민활동 지원 사업으로 명칭이 시작돼서 이제 바뀌어왔고 매칭 예산도 바뀌어왔는데 원래 했던 단체들 중심으로 그 개선수만큼 보통 신청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확대가 안 됐어요. 근데 지역에서 먹거리 활동하고 있는 단체들이 이걸 잘 모르잖아요. 경기도에 사업하고 모르다 보니까 이건 안양시도 모르니까 원래 육회원 공동체 했으면 육회원 공동체 할 거지 왜 거기만 신청하는 이런 구조였거든요. 근데 이거를 지역에 저희 이렇게 터처럼 안양에도 먹거리 공동체 활동할 수 있는 단체들이 좀 많이 생기다 보니까 그런 이후에 우리 이제 행정관협의회에서 지금 이거 농업축산팀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육회원 공동체에서 그 우리가 1,000만 원 그 예산을 배정해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 대소수를 좀 추가하는 걸로 해서 그렇게 해서 아마 이후에 내년 준비 또 올해 그 가내시 할 때 협의해가지고 추가 공모를 할 수 있다고 하니까 네, 현황을 저희가 잘 파악해서 팀장이가 잘 하겠습니다. 올해 지금 이 부분이 좀 있다 보니까 그때 신청을 하시면
여기에 이제 한 번 선정이 되면 유통시에서 계속 가잖아요. 유보문 있다가는 네, 유보문 있으니까 저희가 우리 안양시 재정도 좀 상황을 네, 저희가 어쨌든 안양시에서는 어차피 추경의 그 금액만큼 또 편성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게 그 공동체를 한다고 하면 그럼 유쾌한 그 푸드뱅크 외에 추가 그게 그 다른 다른 네. 그 부분은 예산이 삭감되는 방식으로 다른 데가 추가되는 아니 그건 아니요, 아니요. 그건 기존에 아니에요. 가지고 있는 거고 만약에 터에서 만약에 그런 생각이 있다고 그러면 시하고 협의해서 시에서 신청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저희보다는 사실 시하고 네. 협의를 먼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시에서 예산을 반영해 주겠다는 걸 시장님이 결정하시면 저희 신청하면 되는데 그게 좀 어려우면 사실 지원은 좀 예, 과장님이랑 그럼 과장님하고 이렇게 해서 또 만나보시는 시장님이 시장님이랑 해가지고 시장님이 요번 위원이시니까 네. 이번 먹거리 위원 때 말씀 주시죠. 네. 아 그러네요. 다 먹거리 오는데 먹거리 좀 이야기하고. 네. 공무원은 꼭 갈 거든요. 아 네. 저희도 꼭 미리 알려주세요. 그럼 팀장님이 안양을 해주시겠죠? 네네. 그러네요. 저희 우리 윤미라 위원님하고 조윤진 위원님 말씀 안 하셨잖아요. 소감, 뭐 공부 잘했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소감. 오늘 그러니까 안양의 먹거리 정도 너무 잘 들었고 많이 배웠습니다. 그렇고 이제 아까 우리 센터장님께서 그 노인 요양시설 사업에 대해서는 아직 시행하지 않았고 고민하고 있다고 하셨고요. 경기도에서도 정의로운 먹거리 핵심 가치에서도 취약계층에 대한 먹거리 복지 확대 부분이 있는데 저희 사회가 초고령화 사회로 지금 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고령 친화식품에 대한 고민도 조금 함께 담아서 조금 장기 계획으로 나가면 더 먹거리 사각지대를 좀 없앨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조금 담아봤습니다. 오늘 너무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너무 길 것 같은데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어떻든지 간에 경기도의 그 33개 지역자원센터 172개 자활기업을 지원하는 지원기관을 센터장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자활기업은 두고라도 그 지역자원센터에 경기도에 6천여 명의 그 취약계층들이 그 자활기업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지금 계속 고령 나이가 많아지고 있고 60대 이상도 많고 그 다음에 1인 가구 교육을 가지고 사회문제랑 동시에 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 오늘 이제 특히 제가 오늘 사실은 시간이 안 되는데 안양이 워낙 늘 잘 하고 있고 직접 제 자활 사업하고는 저게 아닌데도 왔던 게 뭐냐면 그다음에 제가 이제 경기도에다도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그 먹거리 취약계층에 관심이 이제 제가 많고 그다음에 거기에서도 1인 가구들 그런데 연령층으로 보면 이 먹거리 지원센터가 보면 어쨌거나 간에 뭐 신생아 임산부부터 뭐 죽을 때까지 생애 전반기에 거쳐서 먹거리에 대한 부분들을 정책적인 거 실제 그냥 고민해야 되고 만들어내고 이러는데 안양이 좀 여기가 잘 굉장히 선도적으로 잘 하고 계신 것 같아서 좀 부러워갖고요. 하나는 뭐냐면 아까 이제 굉장히 뭐 공공 학교급식 말고도 공공급식 그다음에 지금 기부식이나 뭐 복지관에 가고 공유냉장고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실은 보면 이제 요양시설이나 복지관이나 어디를 갈 수 있는 데들의 대상들은 그나마 괜찮은 겁니다. 제가 볼 때 괜찮은 거고 그거에 접근조차 하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연령대로도 보면 노인에 아직 진입하지 못한 55세에서 65세 사이 이 여기를 고령자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층들은 어떤 것들도 접근을 할 수 있는 기회들이나 이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그 먹거리 계획이나 그 지금 여기 공유 주방 사업하고 할 때에 어떻든 모든 정책은 현장에서 나온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시범적으로 그런 그 접근하지 못하는 취약 계층들의 사각지대를 어떻게 조금 접근해볼까라는 것들을 현장에서 함께 고민하면 좋겠다. 그래서 그것이 정책으로 올라가시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해봅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또 공유 이종우 이사장님 공유 운동하고 싶은 1호점입니다. 예, 1호점 1년 됐습니다. 운영한 지. 사실 어쩌다가 그냥 생일 이사장을 맡아서 항상 참석을 하게 되는데 잘 모르면서 참석을 하면서 계속 좀 많이 배우고 있는데
이제 바른미래생협에서 이제 지역 기여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제 조합원들이 자원봉사에서 단체를 만들어서 독거노인들 이제 저소득층 독거노인들 주민센터에서 이제 추천을 받아서 한 4, 5년을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10집 정도를 이렇게 배달을 했거든요. 근데 너무 힘들었죠. 너무 힘들었는데 그걸 매주 목요일 아침에 반찬 만드시고 그걸 가져다가 이렇게 하고 그러는 과정에서 이제 독거노인들, 저소득층 독거노인들 생활 현장에 방문을 열고 들어가면 아주 정말 난장판인 그런 할아버지들 많이 보면서 항상 먹거리 문제를 저는 이제 취약계층들 기초수급자를 한 달에 쌀 10kg짜리 하나 받는 거 그거로 이게 어떻게 이 사람들이 생활을 해가나 이게 굉장히 저는 고민하는 주제라서 먹거리 문제를 논의할 때는 항상 취약계층 그 다음에 이제 기초수급자 아니더라도 차상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형태로든 기초수급자 지정이 안 됐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형편의 이런 사람들을 주민센터 공무원들도 물론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이게 정말 의지를 갖고 지역에서 그런 사람들을 찾아내서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틀을 만들어내는 거 이런 거는 정말 열심을 가지고 움직여야 되는데 그런 틀을 만들어내는 거가 참 혼자도 좀 힘들고 결국은 이런 네트워크 통해서 같이 협력해 나가면 굉장히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역할을 우리 경기도에 먹거리 종합지원센터가 제가 알기로는 한 4개인가 5개 이 정도밖에 아직 개소하지 못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도 21년도에 개소해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사업 내용에 좋은 내용들이 너무 많고 또 앞으로 또 펼쳐나가야 될 그 사업들도 너무 많고 그런데 이제 저희가 문제점이 하나 있다고 하면 이제 다른 농업정책 관련해서 경기도 지원금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것 같아요. 임산부 과일 지원 사업, 어린이 과일 지원 사업, 축산물 지원 사업 이런 사업이 계속 늘어나는데 먹거리 지원센터는 경기도 이렇게 몇 개밖에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거에 대한 지원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시장님이 적극적으로 해서 이걸 개설을 했는데 현재 직원이 2명이서 이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의 예산이 거의 인건비 위주로 거의 들어가고 나머지 이제 사업비는 얼마 안 되는 상황에서 또 열심히 하려고 이제 마음은 있으니까 열심히 하고는 있지만 이제 몸으로 많이 때워야 되고 또 계획하고 하고 싶은 거는 많은데 또 돈 예산 때문에 추진을 또 못하고 있고 그런 차원에서 좀 경기도에서 경기도의 먹거리 지원센터도 좀 더 많이 좀 이렇게 개소하게 만들고 또 그거를 통해서 또 많은 저희 같은 경우는 도시다 보니까는 도농 간의 그런 연대가 없겠지만 다른 시군들은 또 도농 간의 먹거리 지원센터를 통해서 얼마든지 또 더 좋은 사업들을 펼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식품안전지원센터도 경기도에서 이제 지원을 해서 개소할 때 그 전액 비용을 다 지원해줘가지고 그 센터 만들고 막 하듯이 우리 먹거리 종합지원센터도 좀 경기도에서 예산을 30%든 50%든 좀 이렇게 지원을 해주면 더 사업을 활성화시키고 더 거창하게 펼쳐나갈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쪽으로도 한번 검토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합니다. 과장님이랑 팀장님 말씀을 하고 일단 시간상 말씀하고서 마무리 부탁하겠습니다. 또 아까 도내 이제 시군단입다가 화성하고 포천 완성에는 짓고 있고 우선 포천은 이제 11가고 있고 완성은 이제 국비하우스라고 이제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근데 처음에 이게 설치나 설립할 때는 이제 그렇게 지원이 되는데 나중에 이제 관리하거나 운영하는 거는 지원이 이제 보통 안 하거든요. 그런 경상들은. 근데 안양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 여기에 3층이 마련돼 있지만 아까 생산인보다는 소비 유통 쪽에 이제 치중을 한다. 그러다 보니 소비하고 이제 소비자나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런 별도의 다른 시군처럼 그런 공간 같은 걸 만들기는 좀 조건이 안 되시는 것 같고
근데 뭐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이제 그런 거를 지원해달라고 그러면은 그렇게 별도로 다 설립을 하면서 이제 희망을 갖고서 이렇게 하면은 진짜 국비 사업에서 해서 따오고 그런 거는 가능하거든요. 근데 운영이나 관리 부처는 현실적으로는 좀 힘들다. 그거는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힘들다. 관리 비전이라면 어떤 말인지. 관리에 대해서 운영, 설치까지는 예를 들면 국비라든지 그런 부분은 저희가 요청을 해서 받아올 수 있는데 그걸 설치하고 난 다음에 인건비라든지 운영비라든지 그런 것들은 한쪽으로 지원합니다. 제가 말하는 거는 이제 사업비 같은 거 지원 이런 거를 그 사업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건 각각 개별적으로다가 이제 있거든요. 아까 뭐 질문을 보고 사업비를 지원 네, 그런 게 공모사업으로 신청을 해서 가는 각각에서 그 센터를 위해서 이렇게 딱 주는 그런 사업은 별도로 그래서 저 안성 같은 거는 국비사업으로 공모해서 가져온 거라서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잠깐 말씀드리면 지금 공모사업을 하는 거는 건물 짓는 거예요. 건물 짓는 거예요. 예를 들면 활성화 포도통합지원센터가 있었는데 이제 학교급식 전용의 공공급식 물류센터를 하나 지었거든요. 차 왔다 갔다 하고 물건 놓는 그거를 짓고 포천 안성 다 건물 짓는 겁니다. 이제 현재 중앙정부 먹거리 정책이 기본 물류유통 중심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건물 하드웨어를 짓는 거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는 거고요. 제가 말하는 거는 이제 저희 이제 말고 저희 사업이잖아요. 네. 그런 뭐 인건비나 사업비 같은 거를 지원해 준다고 하면 각 시군에서도 자기네 어떤 공유지 같은 거 활용해서 또 이렇게 개설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건비 이외에 운영비라든지 그거는 진짜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좀 해결하지 않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제안하고 싶은 게 사실은 이제 저희가 도시형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 먹거리 지수 평가할 때도 경기도는 무조건 도농 복합형으로 평가를 받도록 돼 있잖아요. 30일 시국이 너무 다른데 우리를 생산을 하는 거 어떻게 평가 지표가 완전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를 도시형으로 분류해달라. 경기도에도 모두가 30일 시군이 농촌 도농 복합형이 아니라 도시형으로 분류해달라서 분류지표를 바꿔달라고 저희가 AT도 이야기를 하고, 예를 들면 농식품부도 건의하고, 또 이제 그 지표 개발하는 교수님하고도 이야기했는데, 행정과 함께 그 논의를 좀 해서 적극적으로 경기도 31개 시군의 특성을 감안해서 이 안에서 도시형과 도농복합을 좀 분리했으면 좋겠다는 거 먼저 좀 건의드리고 싶고, 그러다 보면 먹거리 종합지원센터, 먹거리 통합지원센터가 냈던 사업에 대한 지원의 내용도 바뀔 거라 생각하거든요. 지금은 당연히 물류유통 중심의 하드웨어를 건축하는 비용만 지원한다고 하면 먹거리 통합지원센터를 활성화시키고 설치 운영을 촉진하기 위해서 하드웨어 지원 말고 일반 사업과 관련된 매칭이 되더라도 일반 사업에 있어서 중앙부터 광역과 기초가 좀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조금 중앙정부부터 이제 경기도까지 기존의 이제 물류유통 중심의 농촌형 중심을 좀 벗어나서 소비형을 기준으로 하는 뭔가 좀 제안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야 저희가 사업에 대해서 연계할성이 좀 생기지 않을까 싶고, 경기도 각 전역에서도 절대 물류센터 짓는 곳은 지금 이상 플러스 해봤자 두세 개 말고는 지을 수가 없을 겁니다. 경기도. 그러면 경기도는 다 물류센터 없으면 전부 다 먹거리 통합주센터 못할 거냐? 또 그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기도 차원에서 그 이제 소프트웨어 중심의 먹거리 통합지원센터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무엇이 필요하다 이런 걸 좀 의견을 정리해서 오히려 좀 지원 방안을 고민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제안을 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저희도 농림부에 계속 건의를 하는데요. 네. 저도 농림부에 19년도 20년도에 근무를 했었거든요. 거기 보면 농림부 정책 기본적으로 전국 단위로 보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기도나 이제 서울 같은 도시 지역이 좀 많다 보니까 저희는 그런 특성을 감안해서 이렇게 요구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농림부 입장에서는 사실 농촌 위주로 약간 설계를 기본적으로 하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요구를 해서 일정 부분 받아주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받아주는 거는 좀 어렵긴 하는 부분이 있는데,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중앙부처에 조금 더 건의를 해보고 좀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말씀 들어서 피드백 오늘 센터장님한테 꼭 해주시면 자꾸 죄송한데 제가 이야기 들으면서도 저는 늘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중심점이 먹거리 시민인데, 네, 맞습니다. 먹거리 시민이 아니고, 그래서 저는 먹거리 복지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중심점이 먹거리 시민이 기준이 되어야 먹거리의 질이 향상되는 것이지, 복지를 하게 되면은 먹는 것에 집중을 하게 되잖아요. 어떤
좀 좋은 걸 뭐 그게 안 내려가고, 그리고 또 농민이, 우리가 소비자가 중심이어야 되는데 농민을 도와주기 위해서 하는 정책처럼, 예를 들어서 제가 과일 사업 같은 경우에 과일 나가 들어서 과일을 우리가 소비해야 되는 방식이 아니라 먹거리 시민이 과일을 몰래 내서 과일을 사는 걸로 이야기해야 되거든요. 좀 그렇게 먹거리위원회는 적어도 먹거리 시민이 중심인 정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과일 간식 사업은 사실은 농민을 위한 정책 사업은 아니에요. 제가 그렇게 예를 들은 거고요. 예를 들면 건강과일 공급 사업을 처음에 제가 만들 때 아이들의 그 건강한 먹거리 차원에서 그걸 만든 거예요. 예를 들면 아이들이 솔직히 뭐 과일 같은 거 보면 딸기라든지 뭐 포도라든지 뭐 샤인머스켓 포함해서 그런 것들은 잘 먹지만 토마토라든지 안 먹지 않습니까요? 그래서 그거를 좀 바꿔보려고 사실 그 사업을 만들었던 거고, 거기에 부수적으로 농민들도 안전적인 판로를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그걸 결합해서 만들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좀 말씀을 하셨지만 저희가 이제 농림부의 정책이 그동안은 사실 생산자 위주 정책으로 사실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시대가 변하기 때문에 소비자 중심으로도 그런 부분이 패턴이 바뀌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농림부도 마찬가지고 경기도 마찬가지고 지금 생산자도 물론 보호해야 되는 측면도 있지만 소비자도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으로 정책이 조금씩 바뀌어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많이 바뀌고 있는 거는 알고 있는데 좀 더 저희 혹시 소비가 다른 말씀 없으시면 박미진 센터장님이 마무리해 주십시오. 정인 시간이 다 됐습니다. 저 하나만 더 제안드리고, 그 경기도가 지금 지역 먹거리 포럼 신청을 하셨다고 하니까 될 거라고 생각하고, 될 거라고 생각하고, 진짜 5천만 원 아니고 500만 원이 안타깝네요. 근데 저희가 이제 예전에 경기도에서 22년도, 23년도에 이제 행정이 직접 한 건 아닌데 민간단체 먹거리연대가 주관을 했지만 먹거리 포럼을 한 4일 운영했었어요. 그때도 이제 사실 영식품 돈이긴 했습니다. A 돈이었으니까 돈을 하셨는데 저희가 해보니까 이제 그 장점으로 이후에 계속 지속됐으면 좋겠다라고 의견 나왔던 게 아까 왜 시군별로 지금 먹거리연대가 다 구성이 됐으니까 위원수가 되게 많다. 한 400만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이 위원들이 서로 교류하고 역량 강화할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하다. 도 단위에서도. 그러니까 도의 정책에 대한 이해도도 좀 높아야 되고, 이 도 정책과 시군 정책의 연계성도 중요하기 때문에 전체 이제 경기도 위원들 플러스 시군 위원들까지 함께 모여서 위원들의 역량 강화 교육과 교류할 수 있는 기회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번 포럼이 참석 대상 단위는 좀 시군까지 열어서 가급적 시군의 먹거리 위원들과 관계공무원이 함께 좀 참여해서 서로 상황을 좀 공유할 수 있도록 설계해주면 어떨까라는 좀 제안을 드리고 싶고, 특히 이제 경기도가 이제 여러 가지 그 뭐 전국 상황이나 경기도 30개 시도 상황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좀 우수한 사례들을, 그러니까 종합적인 사례가 아니더라도 한 사업이라도 좀 우수한 사업을 발굴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좀 계기를 만들어주면 됩니다. 제가 모르기 때문에 이제 못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근데 저기 사업은 저 사업은 되게 의미도 있고 괜찮다. 그럼 그거를 조금 사례를 좀 같이 공유하고 홍보하면서 다른 지역에도 그게 좀 확산될 수 있는 역할을 광역 좀 해주면 어떨까 싶어서 그런 고민을 좀 먹거리위원회랑 농업정책부가 해주면 어떨까라는 제안을 드리고 싶고, 포럼을 통해서 광역과 시군이 꼭 만났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전달하고 싶습니다. 네, 그거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저희가 자활 쪽에서도 1년에 한 번 31개 시군의 전체 공무원, 담당 공무원들하고 지역자활센터, 센터장, 실장, 기업대표 이렇게 해서 민간활동 연찬회를 합니다. 근데 시군마다 이제 다들 다릅니다. 공무원 성향들도 다르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어떤 시군은 굉장히 활발하게 잘 진행하는데 어떤 시군은 정말 힘든데 이런데 그 연찬회를 통해서 이제 아까 얘기했던 지금 보면 이제 안양의 우수 사례 발표하고 어디 사례 발표하고 이러면서 좀 굉장히 많이 그것들이 확산되어지면서 그 다른 시군들도 하지 않았던 것들을 시행하고 이러면서 굉장히 사업하기 좋은 이런 환경 바꾼데서 민간활동 연찬회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좋은 것 같습니다. 주제가 마지막 하나만 더. 아니, 다 이제 위원회도 사실은 행정의 입장에서도 잠깐 어려움을 좀 이야기를 하자면, 제가 행정이 아니고, 제가 이제 먹거리위원회 31개 시군을 예전에 다 전화해서 담당자들이랑 제가 하고 해보니까 가장 어려워하는 게 위원회 운영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우리 저희 이제 주무관의 팀장이 다 있지만,
위원회 자체가 좀 민간 거부의 상태로 이제 민간 위원들과 다 공동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조례상은 정기위에 회로되어 있고 임시위에 회로되어 있는데 위원수도 이제 천차만별한데 위원회 때 어떤 안건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고민들이 가장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직 시군이 먹거리 전략이라는 사업이 해당 부서의 주요 사업은 아닙니다. 대부분 굉장히 여러 사업 중에 하나를 살짝 가지고 시간을 일해야 되는 이런 우리 중앙에 엄청 고생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위원회 회의를 해야 되는데 우리 중앙에 그렇다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위원회 회의를 어떻게 운영해야 될지 운영 방안에 대한 고민이 가장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먹거리원의 운영과 관련된 여러 가지 조금 운영 그 사례 또는 운영을 이렇게 하면 좋겠다는 여러 가지 좀 지침은 아니지만 운영 요령 이런 거라 좀 고민을 해서 사실 31개 시군에서 지금 조례 다 가지고 위원회 만들었지만 위원회가 정상적으로 운영이 안 되고 있을 거고 형식적인 정교회 한번 할 가능성이 굉장히 있기 때문에 이 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 좀 어떻게 하면 좋겠다는 좀 지혜를 모아서 그런 거에 대한 이제 행정적인 조금 이렇게 그 지자체 담당자들에 대한 좀 지원을 도와해 주시면 어떨까. 네, 돈이 요구가 많네요. 이건 중앙에도 요청하시고 좀 안양이 지금 제일 잘 되고 있으니까 안양에서 주시면 저희 모아서 먹거리위원회는 저희도 아직 요청을 하고 해보겠습니다. 저 초기에 위원장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위원장에게 회의 소집권을 줘야 됩니다. 그래요? 예, 회의 소집권이 없으니까. 우림이 있죠. 우리는 운영 세치에 그 민간위원장이 소집권이 있어요. 네. 네. 소집권을 포장해서 연위에 소집한다라고 적어놓으면은 소집하자고 그러면 할 건데 그게 아니니까 시간이 다 돼가지고 지금 딱 1분 전인데 자연스럽게 종료를 해야 됩니다. 지금 사실은 뒤에 정리를 되게 좀 많으셔가지고 제가 아직 조금 늦게 시작되고 제가 좀 말을 많이 해서 조금씩 잡아먹어서 죄송하고요. 이럴 때 저희가 마무리할 때 사진을 하나 찍어야 합니다. 사진 안 찍으면 그 문제가 되죠. 마무리하면서 따로 마무리 인사 따로 안 하셔도 되는데 그러면 거기 그냥 앉아계시고 책상 앞으로 빼서 뒤로 가셔가지고 사진 찍도록 하겠습니다. 자, 먹거리원의 화이팅!